오늘의 사건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정의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집단 폭행 피해자에서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히가시 오사카 생매장 살인 사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보통 주인공이 악역을 응징하는 것을 정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참교육이라는 말도 함께 쓰곤 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도쿠미스 유타는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정의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집단 폭행 피해자에서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학교 내 축구 동아리 안에서 발생한 연애 트러블이었습니다. 사진 속 잘생긴 남성은 히가시 오사카 대학의 4학년이던 후지모토 쇼지입니다. 쇼지는 당시 같은 축구 동아리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던 1학년 여성과 알콩달콩 연애 중이었죠.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탓일까요? 쇼지와 같은 축구 동아리에 있던 동갑내기 친구 도쿠미스 유타도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유타도 마찬가지로 축구 동아리에 있었지만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2006년 6월경 쇼지가 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된 유타는 그 틈을 타서 쇼지의 여자친구에게 메일을 몇 번이나 보냅니다. 자신도 그 여성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친구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나 쇼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2006년 6월 16일 밤 쇼지와 그의 친구 이와카미는 유타를 히가시 오사카시의 어느 한 공원으로 호출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건든 유타를 폭행하기 위해서죠. 유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축구 동아리에 있는 유키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는 쇼지와 이와카미 둘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 회사원과 남자 학생이 같이 있었죠. 쇼지는 더 확실하게 유타를 폭행하기 위해 사람을 구한 것이었죠. 잔인하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유타와 유키는 여자친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우연히 같이 온 유키는 왜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유타가 유키에게 조언을 받고 문자를 보냈을까요? 쇼지와 일행은 폭행이 끝나고도 약 1시간에 걸쳐 차내에 감금해버리는데요. 이후에도 화가 덜 풀린 쇼지는 유타와 유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9일까지 내 위로금으로 50만엔을 내놓지 않으면 야쿠자를 통해 너힐 죽이고 묻어버리겠다. 우연히 같이 온 유키는 폭행과 협박을 당한 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 친구 A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됩니다. 친구 A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제안하는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말이죠. 친구 A는 또 다른 친구 B와 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유키를 지키기 위해서는 쇼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사고 회로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의 이름은 고바야시 류지, 친구 B는 고바야시 류지의 동창생 겸 조폭인 히로이타 도모노리였습니다. 둘은 유타에게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며 폭행 가해자인 쇼지를 미야마 공원으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타는 그들을 죽일 생각인 것도 모르고 그 말에 따르게 되죠. 6월 18일 새벽 50만엔을 지불하겠다는 유타의 말을 들은 쇼지는 함께 구타했던 이와카미와 남성 회사원을 불러 미야마 공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셋이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나 보네요. 유타의 말을 따라 미야마 공원에 도착한 3명은 그곳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닌 고바야시 류지와 히로이타 도모노리 등 9명에게 습격,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집단 폭행 가해자였던 쇼지는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집단 폭행 피해자였던 유타는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입장이 역전됩니다. 그들은 미야마 공원에서 폭행을 가하다가 2차로 후카야마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폭행을 이어나갑니다. 정도가 너무 과했던 탓일까요? 폭행당하던 쇼지가 피를 많이 흘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류지는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일했던 회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류지가 일했던 회사는 인적이 드문 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재를 두는 창고로 쇼지와 일행을 데려갑니다. 류지의 지시를 받은 어느 후배는 굴삭기를 통해 땅에 구멍을 파고 쇼지를 던져 넣습니다.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쇼지는 가해자인 고바야시 일행에게 돌과 흙을 던지며 반항하지만 굴삭기로 퍼다나른 흙이 점점 자신의 발에서 무릎, 이윽고 머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산채로 말이죠. 오전 4시 50분경 쇼지는 그렇게 생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공포가 느껴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돈을 받으러 온 건 쇼지뿐만이 아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같은 축구 동아리인 이와카미 그리고 어떤 남성 회사원과 동행했었죠. 그중 이와카미는 추후 이와카미의 부모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살려놨지만 이미 자력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돈을 더 뜯어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쇼지를 생매장한 일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카미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쇼지의 옆에 이와카미도 똑같이 산채로 묻히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원, 이 남성은 이전에 유타를 집단 폭행할 때 사실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거의 지켜보기만 했었죠. 류지는 이를 감안해서 50만 엔을 지불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여태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모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우리 돈 5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원이었으면 그렇게 사람을 생매장해서 죽인 놈들인데 우리 가족도 손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그놈들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남성이 해방된 것은 19일 아침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1일 류지는 그 남성에게 전화로 위협하며 또 돈을 요구하죠. 어차피 협박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성은 다음 날인 22일 경찰에 여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생매장을 실행한 9명 전원이 체포되게 됩니다. 이후 모든 일을 주도했던 고바야시 류지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기징역, 18년형 등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의 피해자였던 유타와 유키도 각각 징역 11년형, 9년형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바야시 류지는 법정에서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정의를 실천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건드렸다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살인사건, 그것도 생매장 가해자가 된 오늘의 사건, 히가시 오사카 생매장 살인사건이었습니다.